사실 가장 큰일 난 건 KGM이라고 봅니다.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르노 오로라 1이 그랑 콜레우스라는 이름으로 최초 공개됐고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필 지금 KGM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문제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애초에 사용하는 것부터 불편하고 어려운 걸 개선하라는 게 아님에도 개선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와중에 르노는 그랑 콜레우스에 팀앱과 협업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 게임 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랑 콜레우스로 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랑 콜레우스가 KGM에 끼칠 영향은 뭐고 소비자들은 결국 어떤 차를 선택하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반대가 됐죠.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는 KGM이 무대였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참가도 안 했고 KGM은 굉장히 파격적인 신차를 많이 공개하면서 브랜드 전체적으로 이슈를 주도해 갔고, 르노코리아는 모델 노후화에 판매량도 저조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소중하게 얻은 토레스 신차 효과를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사용 편의성 때문에 깎아먹고 있고, 이 와중에 르노코리아는 자칫 중국 자동차 택가리라고 비판받을 수 있었던 걸 사실상 거의 모두 해소했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고 엠블럼하고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는데도 찡유의 애라고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KGM이 현재 겪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어쩌다 보니 제대로 파고들게 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KGM은 최근에 연속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최악인 상태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최악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 같은 연구소가 더 최악이란 거죠. 마케팅을 비롯한 다른 부서들만 죽어나가는 중이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선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약속도 못 지킨 연구소입니다. 이 와중에 공개된 그랑 콜레우스는 KGM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그냥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팀앱하고 협력해서 개발했다는 게 커 보입니다. 사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건 이전 세대 르노 차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또한 판매량에 굉장한 악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랑 콜레우스는 플랫폼도 볼보와 공유하고 대시보드 디스플레이는 팀앱 화면을 꽉 채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랑 콜레우스의 핵심 무기 자체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찡유의 L로 미리 봤던 3개의 디스플레이가 그랑 콜레우스에도 그대로 적용됐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부터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화려하게 적용됐고,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팀앱과 협력한 시스템에 누구 음성 인식 시스템도 탑재가 됐죠. 음성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경로를 탐색하거나 차량의 꽤 많은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고, 이건 볼보에서 선보인 기능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계기판은 팀앱 화면으로 꽉 채울 수도 있고 무리해서 물리 버튼을 모두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GM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시스템 자체도 더 안정적이란 거죠. 두 번째는 엠블럼이 르노로 바뀌고 나서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희 스포일러 팀도 프레스데이에 참석해서 공개 순간부터 이 차를 아주 많이 보고 왔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던 부분이기도 하죠. 지리 자동차의 싱유의 애를 거의 그대로 들여오는 차이기 때문에 자칫 디자인도 그렇게 보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중국차 택가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도 없고 당연히 소비자들 선택에도 영향을 줄 거라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첫 공개되는 순간 그리고 현장 반응이 이 리스크는 확실하게 해소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선 자동차는 엠블럼이 얼굴이다라는 걸 가장 잘 증명한 차라고 봅니다. 엠블럼과 그릴 좀 바뀌었다고 싱유의 애라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실내도 르노 로고가 있어서 그런지 중국차스러웠던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정식 공개와 동시에 이걸 해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하필 토레스 라인업이랑 제원이 겹친다는 겁니다. 우선 그랑 콜레우스는 현행 토레스보다 큰 차입니다. 공개된 제원에 따르면 길이가 4780mm, 휠베이스는 2820mm라고 하거든요. 토레스는 길이가 4705mm, 휠베이스는 2680mm라서 그랑 콜레우스가 확실히 더 큰 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토레스 라인업과 겹친다고 말하는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KGM은 비상인 겁니다. 토레스 라인업은 그랑 콜레우스로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은 타스만한테 견제를 당하게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토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운명, 사실상 회사 전체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차라는 게 가장 크고요. 이 와중에 연구소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그럼 이제 엎질러진 물을 빨리 치우고 새 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연구소는 지금 엎질러져 있는 물을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꼴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팔리고 있는 토레스보다도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이라고 봅니다. 가장 코앞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차가 뭐죠? 토레스 쿠페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취재해보니 그랑 콜레우스와 크기 제원이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현행 토레스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크기
재현이 겹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토레스 쿠페부터 거의 모든 오류가 해결되어 나온다면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겁니다. 토레스 쿠페가 솔직히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디자인만 보고도 사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겪은 그리고 연구소에서 온 답변을 봐선 토레스 쿠페가 출시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게 문제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다 보면 굳이 3천만원 넘는 돈을 주고 이 차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토레스 쿠페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와중에 르노코리아는 티맵이랑 협력을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넣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토레스 쿠페가 참 안타까운 게 토레스 전기차부터 토레스 페이스리프트까지 소비자들 기대치를 확 끌어올린 다음에 출시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레스 쿠페 출시 전에는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던 건데 이걸 못한 어쩌면 안 한 연구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원망스럽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토레스 쿠페는 소비자들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출시될 거고요. 그랑 콜레오스는 비슷한 시기에 기대치가 많이 올라옴과 동시에 토레스의 문제점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토레스 쿠페를 기다려왔음에도 그랑 콜레오스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KGM은 판매량에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왜 하필 KGM을 까냐? 현대기아차의 독점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죠. 이건 뭐 저희 영상을 오래 봐온 분들은 단순히 KGM을 깎아내린다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은 유튜버가 막는 게 아니라 경쟁 기업들이 막는 거죠. 르노가 잘 되면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입는다? 물론 단일 모델별로 봤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레스가 한창 잘 팔릴 때 국산차 판매량 10위권에 안착했던 것처럼요. 이 정도면 스포티지나 투싼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게 맞거든요. 단일 모델 단위로 보면 그랑 콜레우스도 잘하면 판매량 10위권이 가능할 거고 이렇게 되면 산타페나 소렌토 판매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랑 콜레우스가 이렇게 잘 팔리게 되면 KGM은 단일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잘 팔리는 주력 모델은 토레스 말고는 없는 상황이니 당연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문제가 되는 걸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KGM 관계자들하고도 소통하고 심지어 연구소장도 저희랑 통화를 하셨지만 유일하게 연구소는 약속을 안 지켰고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자, 물론 르노코리아도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KGM이 상용차이던 시절 르상쉐가 항상 실망을 줬던 포인트가 뭔가요? 차는 나름 잘 나온 것 같은데 가격이나 옵션으로 실망을 주면서 판매량이 안 나오거나 출시 초기에만 잘 팔리다가 신차 효과를 길게 못 끌고 가는 사례가 많았죠. 르노는 이런 사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하필이면 프레스데이 때 가격을 공개 안 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격으로 자신이 있다면 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사전 계약도 시작하고 사전 계약 기록을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 공개가 7월 중순쯤 이뤄진다는 걸 봐선 내부적으로 아직 각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노코리아도 생각을 잘해야 하는 게 소렌토급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차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성비 차가 될 수도 있고 비싼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딱 이 정도 급의 SUV들이 3천만원 중후반대에서 4천만원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되는 게 정식 공개와 동시에 가격은 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차 이름 앞에 그랑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그랜드고 보통 이 수식어는 차급을 높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냥 긴 말 필요도 없이 이번 그랑 콜레오스가 가격 때문에 실망감을 준다면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고요. 반대로 아예 가성비라는 말이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온다면 이번 그랑 콜레오스가 대박 날 뿐 아니라 다음 신차까지도 그 기대치가 유지될 겁니다. KGM 오류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소통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발 토레스 쿠페 전에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다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